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대로 정말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요즘만큼 정말 힘든 때가 있나 싶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또 피로도가 좀 많이 쌓이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같은 이슈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피곤하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언제쯤 우리는 정말 웃으면서 시장에 봄이 찾아왔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많은 고민 담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많은 이슈들을 전해드리고자 하니까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의 분위기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기 이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네.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미국 증시 기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았다라는 점, 이로 인한 긴축 행보가 있었고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추가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는 기분입니다. 희망 회로를 계속해서 돌려본다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뒤돌았을 때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인지는 다음 장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어제부터 국내 증시 그리고 유럽, 미국까지의 흐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주간으로 4주 연속 빠지고 있는 뉴욕장 오늘 새벽 마감된 수치입니다. 나스닥은 또 3% 이상 밀리면서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요.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2% 밀렸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2016년 7월 이후 신저점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급락폭이 굉장히 거셌는데 그나마 조금 줄인 채 거래를 마쳤죠. 그리고 어제 유럽권에서도 일제히 하락이었는데 어제 밤에 체크를 할 때는 3%, 4%까지 밀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미국, 유럽 얘기할 거 아닙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2% 이상 크게 밀렸는데 어제 국내장 보시면 코스피에서만 무려 38조 원이 증발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피에서만 하락 종목 개수가 900개, 2008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특히나 시총 상단의 대형주들의 밀림이 너무나 크게 나타났던 어제였습니다. 어제 시장을 압박했던 이유들은 다들 아시죠? 미국의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 제재 이야기 꺼내놓으면서 유가가 폭등했고 그로 인한 글로벌 증시 인플레이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전투기 파견을 승인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우리 알던 이슈에서 하나씩 더 악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3월 16일에는 러시아 디폴트 선언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신용등급 무디스에서는 21단계 중에 20단계까지 내려놓은 상황이죠.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그럼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또 등장할 수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자, 어제 우리 장의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죠. 환율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1220원을 돌파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1227원 기록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고 미중 분쟁 때 팬데믹 때 1250원 선이 나름 상방 지지선이었는데요. 그 부분까지 지금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유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1300원을 볼 것이고 그로 인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는 더 거세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둘러싼 금융의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키움증권에서는 매수, 매도 논리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수 논리 쪽을 보시면 악재가 선반영돼 있다. 미국은 언제든 저점 매수해서 성장주 랠리 나오는 거 반복해줬지 않느냐. 사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우크라이나 결국 나토나 EU 가입 연기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러시아 푸틴이 그 최악의 선택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라는 기대인 거죠. 반대로 매도 논리로 가본다면 이게 다 뒤집힙니다.
푸틴이 지금 판단력을 잃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전히 고평가고 미국장이 고점 대비 이렇게까지 밀렸으면 약세장 진입한 거 아니냐. 지금으로서는 정리를 해야 될 때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들 지금 팔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체크는 필요할 것 같네요. 밤사이 추가된 이슈들 확인을 해보죠. 일단 러시아 한국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어젯밤 9시에 속보로 들려오더라고요. 국내 자동차 업체들, 러시아 연관된 업체들 조금 더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본인들의 경제를 생각해서겠죠.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폭등이 조금 멈춰지는 느낌이었는데요. 12%까지 급등하다가 이 독일 이슈가 나오자마자 한 3%대까지 상승분을 줄이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3차 외교 협상 아직까지 들려오는 굵직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중재할게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도움되진 않습니다. 니켈 가격 장중 90% 폭등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고요. 국제 밀 가격도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종목군으로 보신다면 계속된 흐름이네요. 퍼스트솔라와 같은 태양광이나 풍력 쪽의 종목이 밤사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됐고요. 반대로 크게 밀린 쪽은 반도체, 자동차 등입니다. 마이크론 급락했고요. 램리서치, KLA 등의 장비주까지 모두 내려갔습니다. 자동차도 포드, GM 5%, 6% 빠졌고요. 델타항공은 12%나 밀려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 사실 이게 어제 우리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관련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너무 답답하게도 국내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대부분의 섹터가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섹터가 부침이 심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에 등이 터진 국내 대표주라는 제목을 달아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뭔가 괜히 억울하다라는 그런 섹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가 가장 억울할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섹터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잘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은행인데요. 반도체주들 삼성전자는 벌써 이제 7만 전자까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대표주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10%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부진했습니다. 은행주도 국내 4대 은행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는 하락률은 최근 2주간의 하락률입니다. 거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씩 섹터별로 왜 빠졌는지 이유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러한 이유로 빠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공급난 그리고 필수적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네온이나 희귀가스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부터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고 금리 상승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이런 희귀가스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팔라듐의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찍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도시바에서는 최소 내년의 3월까지 반도체 등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디스에서도 역시나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는 현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전반적으로 IT 공급망의 악화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삼성증권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재고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동차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빠졌냐? 이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또 나타나고요. 또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러시아 시장에서 20% 정도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현지 시간으로 현지 기준으로 지난 1일에 현대차의 러시아 공장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셧다운 이슈가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언제 공장을 다시 재개장할지는 좀 불확실성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신증권에서는 좀 실제로 충격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삼성증권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러시아에서의 완성차 생산은 오는 3월 이후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의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항공주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항공주 보기 전에 먼저 이 자동차 관련주들 인베스트 데이가 있었습니다. 투자자의 날에서 좀 어떤 그런 목표를 밝히고 나서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기아차는 전기차 판매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 증권의 시작으로 증권가에서 줄줄이 지금 호평을 내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기아를 자동차 업종 중에서 최선호주로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도 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만 좀 기아차 대비해서는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다소 아쉽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항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어떤 이유로 빠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죠.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항공사는 유류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모스크바 노선의 운항을 2주간 잠정 중단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 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대신증권에서는 유가 상승 부분이 우려되긴 하지만 그래도 유럽 연항 등 영공을 통과하는 제한 조치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특히나 이 운항보다는 항공 화물의 실적이 견조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연준의 베이비 스텝 시사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4대 은행은 러시아의 익스포저, 이 위험 노출액 규모가 총 6천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러시아발 불확실성 등의 금리 인상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악재로 작용했겠죠. 마지막으로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가의 시각은 하나금융투자와 키움증권까지 제시해뒀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섹터를 다 보고 나니까 정말 어떤 섹터가 가장 억울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진만쌤께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말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그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보는 건지, 뭐가 거기에 선택이 될지 잠시 후에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요, 이거 골라봤어요. 저희 계속 나눠봤던 얘기입니다. 원자재요. 원자재 목마른 시장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러시아가 참 가진 게 많았더라고요. 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세계 원자재 생산 비중인데요. 석유 2위, 천연가스 2위, 석탄 6위, 우라늄, 금, 소맥, 백금, 은, 팔라듐, 철광석 전부 다 손에 꼽히게 많은 생산 비중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유럽의 빵바구니라는 말 자주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곡물 가격에 타격이 나오는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공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요동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가격을 들여다보시면 주간 상승률 석탄은 무려 75%고요. 밀도 60%. 밀이 지금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6거래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오늘 새벽에 또 들리기도 했죠. 유가, 천연가스, 아연, 구리 지난주까지만의 흐름이고요. 이번 주 더해진 것까지 한다면 조금 더 가파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되어 있는 ETN 역시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보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대신 쪽에서 니켈 선물 ETN 58% 상승입니다.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상승률만 본다면 무려 150% 정도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레버리지 WTI 선물 ETN도 34%, 아연 선물, 구리 선물, 원유 선물, 은 선물, 곡물 쪽까지 해서 계속된 상승이 확인이 됩니다. 대신에 밀 선물 ETN 같은 경우는 무려 65% 2월 3일부터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ETN 시장까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죠. 유가에서 가스로, 가스에서 금속, 철강, 곡물, 상사까지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락이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건 순서라기보다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표현을 해드린 건데요. 사실 가스로 갔다 금속으로 갔다 금속에서 다시 유가로 갔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정말 주식시장의 고수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활용해서 매매 파도 타기를 하고 수익을 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또 부침을 겪을 수는 있겠죠. 곡물 쪽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신성홀딩스입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했죠. 어제 그 다수의 종목이 떨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딱 3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성홀딩스인데 오늘 출연 예정인 이 진만쌤이 노란톡방이라고 하나요? 거기 저희 머니투데이 W에서 하고 있는 머니투데이에서 하고 있는 이 전문가 사업이죠. 그 관련해서 신성홀딩스를 또 어제 긍정의 포인트로 추천을 했었는데 상한가를 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샘표까지 함께 올라가면서 주가 강세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매매 기술에서도 매일 데일리로 전략 체크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니켈 가격 좀 보겠습니다. 장중에 90%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 결국 끝으로는 66%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상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최고 가격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니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고 스테인리스 강이나 또 산업용 합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또 니켈 관련주도 체크를 해야 되고 배터리 양극재 쪽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이런 니켈 가격의 급등 이슈가 들려오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니켈 관련주들의 강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 BNG 스틸부터 현대 BNG 스틸 우선주, UST, 황금, ST 등의 종목들 올라섰죠. 시간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이게 또 오늘 장중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원자재까지 해서 점검할 게 오늘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간 토탈해서 좀 열심히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네, 저희가 정말 긴 시간을 또 할애해서 브리핑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이제 필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함께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